늦은 오후 햇빛이 거실 커튼 사이로 희미하게 들어온다. 김정희는 작은 밥상을 차려놓고 멍하니 앉아 있다. 밥은 반 공기뿐이고 국은 그대로 식어 있다. 남편이 간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2달째. 남편과 같이 밥을 먹던 자리엔 여전히 숟가락이 가지런히 놓여 있다. 지지고 볶고 싸웠어도 그 왼수랑 같이 먹어야 밥맛이 나는데. 정희는 혼잣말을 하며 숟가락을 들어본다. 그러나 금세 내려놓고 만다. 밥알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남편이 좋아하던 저녁 뉴스가 흘러나오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휴대폰 알림이 몇 번 울렸지만 정희는 보지 않았다. 딸이 보낸 메시지일 수도 있고 동네 친구의 걱정 섞인 전화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정희는 답할 마음이 없다. 괜찮아. 나 혼자서도 잘 지내. 그렇게 말하며 휴대폰을 뒤집어 놓는다. 밤이 되자 휴대폰 갤러리에 남아있는 남편과 찍은 사진들을 일부러 찾아서 본다. 남편 생전에 같이 찍은 사진이 생각보다 많이 없었구나 라고 생각하며 쓴웃음을 짓는다. 그리고는 한 사진 앞에 시선을 멈춘다. 이게 벌써 5년이나 됐네. 5년 전 딸이 가족 사진 한번 찍자고 졸라서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 늘 공장 점퍼만 입다가 말끔하게 차려입고 찍은 마지막 사진이다. 웬만하면 잘 웃지 않았던 무뚝뚝했던 남편. 이 사진에서는 어색하지만 미소를 짓고 있다. 정희는 지그시 바라보다가 결국 눈물이 흐른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 그녀는 결국 이불 속으로 들어가 울음을 삼킨다. 방 안은 조용하지만 정희의 마음속은 끝없는 공허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 여러분, 지금 보신 장면은 특별한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배우자와의 사별은 인생에서 가장 큰 상실 경험 중 하나입니다. 함께했던 식사 자리, 대화, 일상의 모든 순간이 사라진다는 건 삶 전체가 흔들리는 일입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감정을 억누른다는 겁니다. 울면 안 된다. 가족 앞에서 약해 보이면 안 된다. 괜찮은 척해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를 더 깊은 고립으로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정신건강연구에 따르면 사별 직후 감정을 억제할수록 우울증 위험은 오히려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이것은 바로 슬픔을 억누르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울고 싶으면 우세요. 눈물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치유 과정입니다. 힘들다고 말하세요. 자녀에게, 친구에게, 심지어는 이웃에게라도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남편의 사진 앞에서 그리움을 털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슬픔을 표현한다는 건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지키는 강한 선택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울면 아이들이 걱정할까봐. 그러나 아이들은 부모가 속으로 병드는 걸 더 두려워합니다. 감정을 숨기지 않고 나누는 게 가족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또한 슬픔을 말로 꺼내는 행위 자체가 치유 효과를 줍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의 명명 효과라고 부릅니다. 마음속 고통을 단어로 꺼내는 순간 뇌는 그 감정을 다르게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별의 첫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것은 내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눈물은 상처가 아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억누르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울증을 예방하는 첫걸음입니다. 배우자를 떠나보낸 뒤 슬픔을 받아들이는 것은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또 다른 위험이 찾아옵니다. 바로 사회적 고립입니다. 주변과의 연결이 끊어지고 집 안에만 머물게 되면 우울증은 더 깊어지고 심지어 신체 건강까지 나빠질 수 있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노인의 고립이 우울증과 치매 발병을 크게 높인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사별 이후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은 사람과의 연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맥의 크기가 아니라 정기적인 교류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나는 친구가 별로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 한두 명이라도 꾸준히 대화하는 상대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거나 한 달에 한 번 정해진 약속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균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대화를 나누는 빈도가 정서적 안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관계를 만들 때는 거창한 활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동네의 복지관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곳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교회와 사찰의 소모임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고립은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꾸준히 참석하다 보면 익숙한 얼굴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늘어납니다. 중요한 건 단 한 번이 아니라 반복되는 만남입니다. 꾸준함이 결국 삶의 리듬을 되찾게 합니다. 특히 함께 식사하는 시간은 우울증을 예방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혼자 밥을 먹으면 허전함이 더 커지지만 누군가와 밥을 나누면 음식은 같은데도 마음은 달라집니다. 주말에 자녀와 손주와 식사를 하거나 이웃과 점심 약속을 잡는 것, 심지어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식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밥상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손에 들고 계시는 휴대폰도 강력한 연결 수단이 됩니다. 손주와 영상 통화를 하거나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안부를 묻는 것, 온라인 강의를 듣고 댓글을 남기는 것만으로도 고립은 줄어듭니다. 디지털 기기를 완벽히 다룰 필요는 없습니다. 사진을 주고받거나 간단히 목소리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은 크게 줄어듭니다. 실제로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고립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게 작은 약속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주 수요일은 복지관에 나가 체조 수업을 듣는다. 금요일에는 교회 성가대에 참석한다. 한 달에 한 번은 동창 모임에 나간다. 이렇게 정해진 약속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에 빠질 시간을 줄이고 일상의 리듬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일정이 생기면 하루하루가 목적을 갖게 되고 우울감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사회적 고립을 막는 일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수준만이 아닙니다. 뇌 건강과 신체 건강을 지키는 예방의학과도 같습니다. 누군가와 꾸준히 연결되는 삶, 바로 그것이 배우자 사별 후 우울증을 막는 두 번째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몸을 움직여 마음까지 회복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몸을 움직여야 마음도 산다. 운동은 최고의 항우울제. 슬픔을 인정하고 사회적 고립을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회복의 기반은 마련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겁고 무기력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별 후 찾아오는 가장 흔한 변화 중 하나가 바로 몸의 움직임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고 의욕이 사라지면서 운동은커녕 산책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마음도 함께 가라앉는다는 사실입니다. 정신건강의학에서 운동은 자연스러운 항우울제라고 불립니다. 걷기나 가벼운 근력 운동만으로도 뇌에서는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기분을 안정시키고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하루 30분 걷기를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은 우울증 발병률이 크게 낮아졌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약물 치료보다도 먼저 권장되는 방법이 바로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갑자기 헬스장에 등록해 무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 근처 공원을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20분 정도 걷는 습관은 수면 패턴을 회복시키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집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처럼 생활 속의 작은 움직임이 쌓이면 체력과 정신 모두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납니다. 운동은 단순히 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활 리듬이 생기고 외부와의 접점도 늘어납니다. 아침 산책길에서 마주치는 이웃과 인사를 나누는 것, 동네 체육관에서 만난 사람들과 안부를 주고받는 것 모두 사회적 연결을 넓히는 계기가 됩니다. 결국 운동은 우울증 예방과 사회적 고립 해소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가져옵니다. 특히 노년기에 권장되는 운동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걷기와 같은 유산소 활동입니다. 심폐 건강을 지켜주고 체중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해줍니다. 둘째는 근력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빠르게 줄어드는데 근육량이 감소하면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가벼운 아령이나 밴드를 활용한 운동만으로도 근육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는 유연성 운동입니다. 스트레칭이나 요가 같은 활동은 긴장을 완화하고 부상 위험을 줄여줍니다. 세 가지를 균형 있게 섞으면 신체적 안정과 정신적 활력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표를 거창하게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 1시간씩 해야 한다는 부담은 오히려 포기를 불러옵니다. 하루 10분이라도 꾸준히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작은 성공 경험이 쌓일 때 자신감이 회복되고 다시 삶을 이끌어갈 힘이 생깁니다. 사별 후 무기력 속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반드시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운동이 식사와 수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소화 기능을 촉진해 식욕을 되살리고 밤에는 깊은 잠을 유도합니다. 식사와 수면이 안정되면 감정 기복도 줄어들어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몸을 움직이는 습관 하나가 생활 전반을 건강하게 바꾸는 열쇠가 되는 셈입니다.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남은 삶을 스스로 지켜내기 위해, 그리고 떠난 배우자가 바라보는 내 모습을 위해서라도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매일의 작은 걸음이 쌓여 새로운 힘이 되고 그 힘이 다시 마음을 살려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잃어버린 의미를 되찾고 삶의 목적을 새롭게 세우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슬픔을 받아들이고 사람들과 관계를 이어가며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면 조금씩 일상의 균형이 돌아오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큰 공허감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잃은 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서 뭘 해야 하나? 이유가 없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삶이 더 깊은 우울로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는 반드시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사별은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사건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온 시간 속에서 내 삶을 지탱하던 역할과 정체성이 함께 사라지는 경험이기도 합니다. 배우자가 있을 때는 누군가의 아내 혹은 누군가의 남편이라는 위치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 역할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 공백을 채우지 않으면 무력감은 깊어지고 삶에 대한 의욕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거창한 업적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목적이라도 괜찮습니다. 손주를 챙기는 일, 동네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일, 지역 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일, 평생 배우고 싶었지만 미뤄왔던 악기나 그림을 시작하는 일. 이런 일들은 사별 후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채우는 중요한 활동이 됩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은퇴 이후 목적의식이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평균 수명이 길고 우울증 위험도 현저히 낮다고 보고합니다. 새로운 의미를 찾는 과정에서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살아있음을 느끼는가를 묻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는 활동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다면 그 시간을 단순한 돌봄이 아니라 세대 간 연결을 이어주는 역할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 봉사활동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시간을 내는 일이 아니라 내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사회적 기여가 됩니다. 의미는 거대한 목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역할 속에서 발견됩니다. 새로운 목적을 찾는 과정은 떠난 배우자와의 관계를 다른 방식으로 이어가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남편과 함께 가던 산책길을 계속 걸으며 이 길을 걸을 때 나는 당신을 기억한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어떤 분들은 배우자가 생전에 좋아하던 취미를 이어받아 새로운 모임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과거와 연결된 활동을 새로운 의미로 확장시키면 상실의 아픔을 온전히 부정하지 않고 그것을 바탕으로 삶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사별 후의 삶에서 목적을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남은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자기 자신에게 나는 여전히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떠난 배우자에게도 남아있는 가족에게도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도 의미 있는 존재임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살아갈 이유를 새롭게 만드는 것은 우울증 예방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무언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아침에 눈을 뜨는 힘이 생기고 일상을 다시 조직하는 힘이 돌아옵니다. 또한 새로운 목적은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을 더 넓히는 계기가 됩니다. 취미 모임, 학습 과정, 봉사활동은 모두 새로운 관계를 불러오고 그 관계는 다시 내 삶의 의미를 강화합니다. 사별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역할을 새로운 의미로 채울 때 삶은 다시 흐름을 찾습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는 나 자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곧 내 삶의 방향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단계로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을 지켜내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주저하지 말라. 치료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새로운 의미를 찾고 일상을 조금씩 회복해 가더라도 때로는 감정의 무게가 여전히 너무 크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슬픔은 줄어들었지만 마음속 허전함이 계속 남아 있거나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아무 일에도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사별 후 우울증은 생각보다 흔하고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혼자 버티려 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도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에 대한 거부감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약해서 그렇다, 주변 사람들이 알면 창피하다는 생각 때문에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별이라는 사건은 누구에게나 큰 충격이고 혼자 감당하기에는 지나치게 무거운 상실입니다. 상담을 받거나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배우자와의 사별 후 우울증을 겪는 이들의 40%가 전문적인 치료와 상담을 통해 증상이 현저히 개선된다고 밝혀졌습니다. 전문가 도움이라고 해서 꼭 병원만 떠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지역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 상담센터, 노인복지관의 심리 프로그램, 종교기관의 치유 모임 등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며 공감대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마음의 무게는 훨씬 가벼워집니다. 또한 정신과 상담은 단순히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으로 우울감을 완화할 방법을 알려주고 필요한 경우 약물을 통해 뇌의 균형을 회복시켜 줍니다. 운동과 식사, 수면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지만 이미 깊어진 우울 상태에는 뇌 화학적 조절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치료를 받는 것은 나 자신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 부끄러운 낙인이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가족이나 자녀에게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상담을 받고 있다. 요즘은 치료를 받고 있어서 조금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공유하면 가족들은 오히려 안심하고 더 큰 지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다는 사실을 숨기려 하면 오히려 혼자라는 느낌이 강해져 회복 속도가 늦어집니다. 가족에게 손을 내밀고 전문가와 연결될 때 삶은 다시 안전한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별 후의 슬픔은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수년이 지나도 그리움은 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감정을 혼자 끌어안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다루며 내 삶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떠난 배우자와 함께한 추억을 간직하면서도 남은 시간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사별 후 우울증을 막는 5가지 길을 살펴봤습니다. 첫째,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인정하는 것. 둘째, 사람들과 연결을 이어가는 것. 셋째, 몸을 꾸준히 움직이는 것. 넷째,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삶을 채우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할 땐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 이 과정들은 서로 이어져 있고 한 단계가 다음 단계를 더 단단하게 지탱해 줍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내 삶은 여전히 의미 있다는 확신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라디오 극장 JBS